직선 L 옆에 여기는 한 변은 5cm이고 한 변은 4cm, 5cm고 한 변은 4cm인 직사각형 모양이 있고 그 아래에는 반지름이 4cm인 4분의 1 부채꼴 모양이 있습니다. 이때 L을 중심으로 이 평면도형을 원의 4분의 1인가요? 원은 4분의 1이요. 360도 돌렸을 때 그때 생기는 입추도형 건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겉을 1, 2, 3, 4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9의 반쪽이고 4는 위에 원, 3은 옆에 원통을 옆면 2는 아래 고리 같은 모양입니다. 1번째는 원의 건널비를 구하는 4 곱하기 파이 r 제곱을 사용해가지고 2로 나누어서 32파이가 됩니다. 왜 원의 그 지름을 구하는 원의 지름을 구하는 지름은 안 구했는데요. 뭐를 구하신 거예요? 원의 건널비로. 왜 원의 건널비? 아니 9의 건널비. 왜 구해줘요? 건널비가 4 곱하기 4이죠. x가 나누기 왜냐면 근데 반동이 건널비가 4 곱하기 4의 2제곱 파이 나누기인가요? 왜냐면 원의 9의 건널비는 원의 면적은 4배이기 때문입니다. 즉 4파이 r에다가 r은 4를 대입한 다음에 이것은 전체 구가 아니고 9의 반쪽이므로 2로 나누면 32파이가 됩니다. 4파이는 왜 파이 2제곱인가요? 4파이 r 제곱이요. 이번은 여기에는 원래 반지름인 5인 원이 와야 되는데 그 안에 4인 원이 축구로 인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널비는 5제곱 파이 빼기 4제곱 파이를 해서 9파이가 됩니다. 네, 이게 2번. 네. 3번 할까요? 원주를 구하는 공식 2파이를 사용해가지고 18 곱하기 6핀 4 해서 40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은 왜 10파이를 하나요? 왜냐면 원통의 옆면을 펼치면 긴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원주가 그 직사각형은 밑변이고 높이가 그것의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은 그냥 반지름이 5인 원이므로 5제곱 파이 25파이가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더하면 총 합해서 10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7-2번) 문제. 직선 L을 중심으로 이 모양을 돌렸을 때 건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1, 2, 3, 4로 나눠서 건널비를 구하겠습니다. 1은 반구의 건널비이므로 4 곱하기 4의 제곱 파이 9의 건널비 나누기 2를 해서 32파이가 됩니다. 2번은 큰 원 빼기 안에 있는 작은 원을 하면 됩니다. 그럼 5제곱 파이 빼기 4제곱 파이로 9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3번은 펼치면은 긴 직사각형이 되므로 10파이 곱하기 4로 40파이가 되고 4번은 그냥 반지름이 5cm인 원이므로 5제곱 파이로 25파이가 됩니다. 모두 더하면 106파이므로 답은 106파이 제곱센티미터입니다. 28번
270kWh 이상인 가구의 상대 도수는 0.3이고 180kWh 이하인 가구의 상대 도수는 0.2인데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180kWh 이하인 가구 수는 상대 도수가 0.2인데 합계가 80이므로 80 곱하기 0.2로 16이 됩니다. 그러면은 180kWh 이하의 가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럼 x 더하기 y는 16 이상이 됩니다. 16에서 4를 빼서 x는 12 이상이 됩니다. 270kWh 이상인 가구 수는 상대 도수가 0.3이므로 80 곱하기 0.3으로 24가 됩니다. 그러면 270kWh 이상의 가구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므로 y 더하기 14는 24 이상이 되고 그럼 y는 10 이상이 됩니다. x의 최소는 x가 12 이상이므로 x의 최소는 12입니다. 그리고 y가 최소일 때 y가 최소일 때 x는 최대가 되므로 x 더하기 y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x 더하기 y는 80 빼기 나머지 수로 32가 됩니다. 여기서 x를 구해야 하므로 y의 최소를 32에서 빼서 31 빼기 10은 22. 그러면 x의 최소는 12, x의 최대는 22가 됩니다. 12 더하기 22이므로 답은 34입니다. 가구가 한 달 전력 소비량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이때 207kW 이상인 270kW 이상인 가구의 손실수는 0.3입니다. 180kW 이하인 가구의 상대도수는 0.2입니다. 이때 x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80kW 이하인 가구 수는 80 곱하기 0.1에서 16개. 그러면 x 더하기 4는 16보다 큽니다. 그러면 x는 12보다 크게 됩니다. 270kW 이상의 가구 수는 80 곱하기 0.4는 24가 됩니다. 그러면 y 더하기 14는 24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y는 10보다 크거나 10 이상입니다. 그러면 y 더하기 14는 24 이상입니다. x는 최소는 12가 되고 y가 최소일 때 x의 최대가 되므로 y 더하기 x는 80에서 나머지 값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32에서 y의 최대값을 10을 빼주면 22이므로 12 더하기 21은 34가 됩니다. 직선 R 위에 A, B, C, D가 차례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때 성분 A, B는 A, 성분 A, C는 B, 성분 A, D는 C라고 할 때 삼각형 A, B는 A, A, C는 B, A, D는 C라고 하셨는데 그때 길이를 나타내는 A, 성분 A, B는 A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A는 2분의 C 이상이라고 수익 나오는데 그러면 그 A 길이가 2분의 C의 길이 이상이라는 그런 뜻이냐고요? 길이요? A가 길이냐고요? 네. AB의 길이가 A예요. 사세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이때 B와 C를 각각 B와 C를 기준으로 A와 D
적었다고 합니다. 이때 생기는 A와 D를 적었을 때 A와 D를 만나는 지점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만나는 지점에서 멈추고 D와 A가 만난 거예요. 이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그럼 삼각형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삼각형 만드는 조건을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개입니다. 먼저 1번은 A는 2분의 C보다 크다. 2번은 B는 2분의 C보다 크다. 3번은 C는 2B보다 크다. 4는 C는 2A보다 크다. 5는 2A 더하기 C는 2B보다 크다입니다. 그러면 1번은 A는 2분의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A 곱하기 2는 C보다 커야 됩니다. 이 말대로는 A 곱하기 2는 C보다 크면 A는 C의 반보다 큽니다. 근데 A가 C의 반보다 큰데 나머지 B, C, D를 합한 삼각형은 가장 긴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C에서 A가 C의 반보다 크므로 나머지 반쪽보다 적은 양은 B, C, D가 되는데 더 적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2번은 그러면 안 됩니다. 2번은 B 곱하기 2는 C보다 큽니다. 이게 안 될 때예요. B는 곱하기 2는 C보다 B와 2분의 C, B는 2분의 C보다 큽니다. B는 2분의 C보다 크지 않다면 B 곱하기 2는 C보다 작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B 곱하기 2는 C보다 큽니다. 그러면 B 곱하기 2는 C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B는 A 더하기 BC인데 AB 더하기 BC인데 그럼 두 변이므로 나머지 C, D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B 곱하기 2는 B는 C의 반보다 크기 때문에 B 곱하기 2는 C보다 그래서 B는 2분의 C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되고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건 하나 남았습니다. 3번은 C는 2B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럼 C는 2B보다 큰데 C는 2B보다 커요. 여기서는 C는 2B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X 아니에요. C는 2B보다 작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번은 틀렸습니다. 3번은 안 돼요. X예요. 그러면 지금 두 개 나왔죠. 나머지 일단 나머지 해보겠습니다. 4번은 C는 2A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는 2A보다 큽니다. A 곱하기 2는 C보다 크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C는 2 곱하기 A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4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5번은 달라져. A 더하기 C 마이너스 B는 B 마이너스 A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2A 더하기 이거에다가 양변에 A 더하기 B를 해주면 2A 더하기 A 더하기 B를 뭐예요? 이 식에서 각 양변에 A 더하기 B를 해주면 2A 더하기 C A 더하기 B를 곱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나눈다. A를 더하고 B를 더하고 여기도 A를 더하고 B를 더하고 그러면 2A
2B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맞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건 1번, 3번, 그러므로 옳지 않은 건 2개였으므로 답은 1번, 3번입니다. 여기에 직선이 있습니다. 점 A, B, C, D가 찍혀 있는데 A, B는 A라고 하고 직선 A, 아니 3분 A, C는 B라고 하고 직선 A, 아니 3분 A, D는 C라고 합니다. 이때 B, C를 중심으로 A, B와 C, D를 적어서 서로 만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과 옳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A는 2분의 C보다 크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2배는 C보다 크다는 것인데 그러면 A는 C의 반보다 큰데 그러면 삼각형은 제일 큰 변이 다른 두 변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B 곱하기 N은 C보다 크다. B는 2분의 C보다 크다. 이것도 B 곱하기 C는 C보다 크다라고 만들 수 있고 원래 두 변의 합은 한 변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맞습니다. 한 번째는 C는 2B보다 크다입니다. 2번은 반대이므로 2번이 맞으므로 3번은 틀렸습니다. 이제 4번이 있습니다. 4번은 C는 2A보다 크다. 근데 1번은 틀렸으므로 그러면 4번은 맞습니다. 다음 5번이 있습니다. 5번이 2A 더하기 C는 2B보다 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C 빼기 B 즉 AB 나누기 C는 B 빼기 A 즉 BC보다 커야 되므로 여기서 하나 옮겨서 2A 더하기 C는 2B보다 크다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답들은 1번과 3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를 평면 AF 여기에 A, B, C, D, E, F, G, H, E, F, G, H가 있습니다. 이때 H가 어딨죠? 여기 끝에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릴 때. 아무튼 평면 AFC, AHF, ACH, CFH로 자르면 꼭지점이 AHCB인 도형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제가 AHCF인 입체도형이 생깁니다. 이때 그 입체도형은 이름을 말하고 이유를 쓰는 것입니다. 입체도형의 이름은 정사면체입니다. 왜냐 꼭지점이 AHCF인 입체도형이 생긴다는데 그럼 안에 있는 입체도형은 빼지. 안에는 입체도형이 없습니다. 안에는 입체도형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변들을 잘라내면 점이
자르면 점 B가 없어지고 AHF로 자르면 점 E가 없어지고 ACH가 없어지면 점 D가 없어지고 CFH로 자르면 G가 없어집니다. 이때 AHCF가 남는데 이 입체에서 접합면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모든 먼저 예? AFC와 ACHCFH로 자랐기 때문에 그네 변을 하면 네 변을 네 변이 변은 6개예요. 네 면이 네 면. 네 면으로 이루어진 정사면체가 있지 정사면체가 아니라 삼면체가 있지 않아요? 3회체는 3회체죠. 근데 일단 모든 가운데 정삼면체는 생기지 않습니다. 정사면체가 삼면체 3회체요? 이게 3회체인데요. 정사면체가 아니라 그냥 삼면체야 쓰이지 않아요? 아니요. 왜냐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모든 변의 길이는 이것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는 일단 한 변은 대각선이고 대각선들 길이는 모두 같기 때문에 이것은 변의 길이는 모두 같고 정사면체입니다. 변들이 모두 길이가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정사면체? 원래 그 평면 도형이 있는데 변의 길이가 다 같으면 정면면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이 모두 같으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정해져 있으면 하나는 삼각형이 되고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정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삼각형은 이렇게 이 각 면이 삼각형인데 정사면체들은 변 길이가 하나 정해지면 그걸 움직일 수 없고 그러므로 삼면체가 있는데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면 그거는 정사면체가 됩니다. 모서리 아닌가요? 모서리요 죄송합니다.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의 길이가 저 정사면체라고 했는데 정사면체 예를 들어 AEFH가 있잖아요. 정사면체 AEFH ACFA 네. AEFH는 그냥 삼면체 여기요? 네 거기서요. 네. AEFH인가요? 그렇죠. 네. AE 정사면체인가요? 아니요. 변들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사면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사면체는 무엇인 정사면체인가요? 정사면체는 돌려도 뒤집어도 변들을 대응시키면 일단 같고 모든 면들의 넓이가 같고 모든 변들의 길이가 같습니다. 저 A, B, C, D, E, F, G, H 그 육면체는 정육면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삼면체 AHCF인 그 도형에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대각선이기 때문에 정사면체. 네. 정사면체는 모든 모서리가 같으면 정사면체라고 하죠. 네, 모든 면이 같으면
모든 각이 같아야 하는 조건은 없는 건가요? 모든 면이 같으면 모든 각이 같고 모든 면이 같으면 정사면 제곱 모든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고 모든 면이 똑같아도 정사면 제곱. 그럼 정사면체의 아무 한 각, 모든 각이 60도인 건가요? 네. 그럼 모든 각의 크기가 같나요? 저 정사면체에서? 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이 세 변들은 모두 같기 이 두 변들은 모두 같습니다. 네. 이 두 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각 FAC와 각 CAF는 같아야 됩니다. 네, FAC와 AFC는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A, B, C가 있다고 합니다. 편을 위해서 F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저기 있는 걸로 써. 더 헷갈리지. 그럼 그냥 여기 F라고 할게요. 이 세 변들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AC와 CF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각 FAC와 AFC는 같습니다. 근데 변 AF와 AC도 같으므로 각 AFC와 각 FCA는 같습니다. 세 각은 모두 같은데 세 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모든 각은 160도입니다. 네? 모든 각이 160도라고요? 모든 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모든 각은 같으니까 180 나누기 360이 됩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7번) 정육면체 A, B, C, D, E, F, G, H를 평면 AFC, AHF, ACH 그리고 CFH로 자르면 꼭지점이 AHCF인 입체 도형이 생깁니다. 이때 입체 도형의 이름과 이유를 쓰는 겁니다. 우선 이 입체 도형은 정사면체입니다. 이유는 모든 변의 길이가 이 정육면체의 대각선이므로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서 정사면체입니다. (30번) 초밥먹기 대회에 2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회전은 광어를 먹고 2회전은 새우를 먹고 3회전에는 연어를 먹습니다. 그리고 비운 접시수로 등수를 매깁니다. 이때 주한이 이게 주한이의 기록인데 가장 낮은 등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낮은 등수는 무슨 뜻인가요? 주한이의 기록을 보고 이 표를 보았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주한이의 가장 낮은 등수입니다. 그러나 이때 접시 개수가 같으면 등수가 같고 앞에 등수 사람만큼 다음 등수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2등이 2명이면 다음 2등이 4개를 먹고 2명이면 5개를 먹은 사람은 4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참가자들이 비운 접시의 총 개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여기 참가자들이 비운 접시의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7접시, 9접시, 7접시이므로 참가자 면수 곱하기 평균을 해서 20 곱하기 7 더하기 20 곱하기 9 더하기 20 곱하기 7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참가자의 주한이가 껴들어 있으므로 주한이가 비운 접시 개수를 빼서 빼기 12 더하기 14 더하기 10을 합니다. 그러면 460 빼기 36으로 다른 참가자들이 비운 접시의 총 개수는 424개가 됩니다. 주한이보다 높은 등수를 가지려면 주한이가 36개 접시를 비웠으므로 37접시 이상을 비웠어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접시를
37개씩 비울수록 주환이의 등수는 낮아지므로 424 나누기 37을 해서 답을 구하면 11 그리고 나머지가 17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환이는 12등이 됩니다. 38도 접시는 37 접시가 사람들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낮은 등수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가장 낮은 동사가 있었잖아요. 네? 38이나 37의 반만 나눠서 골고루 그 사람들이 골고루 반환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38접시, 37접시로 나눠져 있다면 등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최소한을 가장 낮은 등수를 구해야 하므로 주환이보다 최소한으로 딱 1 더해서 높은 낮은 등수 될 수 있지 않나요? 무슨 말씀이시세요? 38접시나 37접시를 하는 사람들이 주원이를 뺀 나머지 19명이기 때문에 10명은 37접시를 먹고 9명은 38접시를 먹으면 저 주원이의 등수가 더 낮아질 수 있지 않나요? 한 명이 38접시를 먹고 39접시를 먹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환이보다 높은 등수가 되려면 최소한이 37접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37접시를 먹을수록 주환이 등수는 내려가는 거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40접시를 먹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은 3접시를 더 못 먹게 되는 거니까 그럼 주환이 등수는 더 올라가게 되죠. 한 사람한테 몰리면 그만큼 주환이 등수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잠깐. 루시는 이해되니? 한 명이 총 사람이 10명이라고 해볼게요. 많아. 더 줄여. 5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환이가 5접시를 먹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총 먹은 개수가 100개 접시를 먹었어요. 5명이서. 그럼 주환이가 20접시를 먹었으면 80접시가 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이서 80접시를 나눠 먹은 건데 한 명이 40접시를 먹으면은 주환이는 20접시를 먹었으니까 2등이 되죠. 잠깐. 네. 이해되니? 네. 어. 그럼 주환이는 2등이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은 총 개수 80개 중에 40개가 남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40접시를 먹었어요. 그럼 주환이 등수는 3등이 되죠. 근데 여기서 주환이가 여기서 21접시씩 나눠 먹으면 주환이 등수는 더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21접시씩 먹으면 3명 정도가 21접시씩 먹으면
4등으로 내려. 3등. 주원이가 17접시를 먹었으면 나머지 83이니까 20을 잠깐만요. 주원이가 더 적게 먹고 나머지 17, 18 그렇게 나누면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주환이가 먹은 개수는 주환이가 17접시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83접시가 남으니까 거기서 한 명이 83개를 먹으면은 그리고 나머지가 하나도 안 먹으면 주환이 등수는 2등이 되잖아요. 근데 두 명이서 83접시 남은 거를 나눠 먹었으면 주환이 등수는 3등이 되고 세 명이서 83접시를 나눠 먹었으면 주환이 등수는 4등이 되고 그런 식으로 주환이 접시 개수보다는 조금 더 많게 해서 최대한 많이 나눠야지 주환이 등수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 83접시를 먹으면 주환이는 17하고 밑에 0, 0, 0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42개 먹고 41개 먹고 16개 먹고 0, 0 하거나 더 적게 하면 18, 18, 18, 18, 17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환이가 먹은 개수보다 조금 더 많게 해가지고 나누는 게 주환이 등수가 더 내려간다. 어쨌든 주환이가 먹은 개수보다는 많으니까 주환이는 이 사람들보다는 등수가 내려간다. 18, 19, 20, 21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먹든 자기 마음대로죠. 어쨌든 저희는 가장 적게 구한 거예요. 초등학교 대회 20명이 참가했을 때 1회전은 광어, 2회전 새우, 3회전 연어일 때 비운 접시의 수로 등수를 매긴 정합니다. 주원의 가장 낮은 등수로 가는 문제입니다. 접시 개수가 같으면 점수는 같고 앞에 든 사람만큼의 다음 점수도 낮아집니다. 다음 참가자들이 비운 접시의 총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참가자의 평균이 7접시, 9접시, 7접시이므로 20 곱하기 9이 20 곱하기 9이 29 더하기 7 마이너스 주원이가 한 접시이므로 12 더하기 14 더하기 10 그러면 424가 됩니다. 그럼 주원이가 높은 점수는 37접시 이상이 19명이가 되기 때문에 424 나누기 11, 17으로 12까지 될 수 있습니다. 우진아 됐니나 저거? 네. 응 우진아 네 거 하자. 3번에 문제. 여기 원기둥과 구가 있습니다. 원기둥과 구의 반지름은 모두 같고 이걸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기둥 높이를 하이트해서 H라고 하겠습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256파이 세제곱센티미터고 원기둥의 옆넓이는 구의 건널비의 2배입니다. 그리고 구하려는 거는 구의 부피입니다. 이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입니다. 죄송합니다. 원기둥의 옆넓이는 2파이 R 곱하기 H입니다. 그러면 구가 어디냐? 그러므로 4파이 R의 2배인 8파이 R의 잠깐만요. 원기둥 위에가 비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구를 끼워 넣은 거예요? 아니요. 원기둥이 있고요. 구는 따로 있거든요. 구의 반지름은 원통의 반지름과 같습니다. 그럼 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도형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R은 똑같습니다. 제가 스케일을 좀 비정확하게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기둥의 높이는 4R이 됩니다. 부피는 256파이 cm입니다.
256파이센티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R 세제곱은 64가 되고 R은 4가 됩니다. 그 원기둥의 옆넓이가 왜 8파이 r 제곱이에요? 원래 구의 건널비는 3파이 R 제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증명이 돼 있는데 구 위에 원을 넣는 풀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무튼 원 4개의 넓이는 구의 건널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원기둥의 옆넓이가 뭐예요? 원기둥의 옆넓이는 구의 건널비가 2배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이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R 세제곱입니다. R은 4이므로 3분의 4파이 곱하기 64가 되고 그러면 3분의 25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답이 9의 부피는 85와 3분의 1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거 못했니? 13번 원기둥과 추가했습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25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이고 옆넓이는 이 원기둥의 옆넓이는 9의 건널비의 2배입니다. 이때 9의 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입니다. 그럼 원기둥의 옆넓이는 8파이 r 제곱이 되고 이때 높이가 h이므로 2파이 r 곱하기 h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h는 4r이 됩니다. 그럼 4r 곱하기 파이 r 제곱은 4파이 r 세제곱이므로 256파이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r의 세제곱은 64이므로 r은 4가 됩니다.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인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r은 4이므로 3분의 4파이 곱하기 64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56파이가 되므로 답은 85와 3분의 1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응. 효진아 15번. 15번 문제입니다. 원뿔에서 평면 ABP로 삼각형을 잘랐습니다. 이때 A와 B는 원주 위에 있고 사각형 자른 거예요? 네, 이 평면을 따라서 잘랐고요. 그 단면이 삼각형이에요. 이때 O는 원의 중심이고 B와 A는 원주 위의 점입니다. 각 A, O, B는 직각입니다. 선분 OA는 4cm고 높이, 즉 선분 OP는 9cm입니다. 이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원뿔에서 잘라진 부분을 뺄 필요 없이 그냥 원뿔의 4분의 3 더하기 삼각분을 하면 됩니다. 원뿔의 4분의 3은 원뿔은 똑같은 밑면은 원기둥 넓이의 3분 사각뿔이 아닌가요? 원뿔인데요. 원뿔 3분의 3 더하기 사각뿔 아닌가요? 삼각뿔이에요. 여기에 차이 있는 건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원뿔은 넓이 공식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h이고 이때 r은 반지름이고 h는 높이입니다. 원뿔의 4분의 3이므로 4분의 3을 곱하고
도형을 곱하려고 하면 36파이 더하기 2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원뿔에서 명뿔이 있습니다. 이때 원뿔에서 판은 A, B, P를 잘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P를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원뿔의 4분의 3 더하기 삼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원뿔의 4분의 3이므로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1 파이 R EH이므로 거기서 4분의 3을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36이 됩니다. 2분의 4의 2제곱 곱하기 9 곱하기 삼각분은 2분의 4의 2제곱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1을